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계실 때 최대한 많이 녹음을 해야겠죠. 아버지와 함께. 근데 아마 조만간 저 혼자 또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HK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포커스원님 감사합니다. 또 충전기 쓴 DC 콤보 시그넷 그 얘기를 저도 미국에서 좀 말이 있긴 있는데 점점 이제 안정화되기를 바라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늘 또 관련 뉴스가 나와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또 아버지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슈퍼차저 쓴 얘기라든지 아버지께서도 지금 모델 Y로 FSD 베타 11.4.4를 열심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님, 위은성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경진님, 다들 모델 Y, 모델 Y가 참 베스트셀링 카죠. 진짜 잘 만든 정말 완성형에 가까운 모두 새 차인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좋은 또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또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이제 중요한 게 Electrify America가 테슬라 NACS 북미 표준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규격이라고 저는 계속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테슬라 규격에 사실상 조인을 했고 Electrify America는 이거 폭스바겐이 뒤에 있습니다. 사실상 폭스바겐이 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물론 이제 폭스바겐도 테슬라랑 긴밀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지금 뒤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볼티지 400볼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폭스바겐은 뭐 이걸 선언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고 잘 쓰고 있고, 이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조인하겠다고 한 마당에 정말로 이제는 현대기아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조인을 하면은 그 충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저 혼자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옆에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슈퍼차저 충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다려 봤나요? 없지. 단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죠. 나는 이쪽에 50 있고 저쪽에 50. 야, 100개가 깔려 있어. 캐틀맨 시리야. 난 너무 100개 가까이 놀랐어. 있죠. 그런 데는 다 차기도 어렵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분비는 되면은 좀 떨어진 데 이제 배정을 한다든지, LA 보니까 좀 비지한 타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분비해서 충전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진짜 오히려 초창기 2019년, 2020년 요때 오히려 롱아일랜드 있을 때 잠깐 기다렸지, 그 이후로는 기다린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강제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제로 내가 꼭 여기서 충전해야겠다, AI의 그 가이드를 무시하고 내 편의상 난 여기서 해야겠다. 근데 얘가 여행 루트부터 해서 진짜 잘 짜주거든요. 트립 플래너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항상 사람의 그 자기 강력한 이고 의견이 문제인 거죠. 근데 정말로 이번 여행 때 뭐 제 라웃을 너무 돌아간다라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쵸? 그렇지. 시간 상황에 그냥 슈퍼차저로 모든 걸 다 해결했지. 하긴. 그래서 전혀 불편함도 없었고, 심지어 제가 영상에도 과거에 이제 타오 같은 영상 보면은 이제는 매직덕, 그래서 CCS랑 이제 연결되는 커넥터도 제가 아버지한테 보여드렸고 몇 개 이미 그런 게 설치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다른 회사 차를 못 봤어요. 그렇지. 쓰는 걸 못 봤어. 한 번도. 그렇죠. 쓰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50개가 되는 데를 다 둘러봐도 오로지 테슬라지.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거기는 근데 그 덕이 없었어요. 아마 그 쓰시려면 이제 어댑터를 개인적으로 사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러 군데 정말 많은 슈퍼차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있는 데가 이제 꽤 생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치. 이제 천천히 늘어나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없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 스탠스는 확실합니다.
이걸 오픈함으로써 보조금을 받고 지금 깔고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의 확장 속도가 무지무지 빠르기 때문에 연 35%씩 확장하는 세상에 충전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이건 놀라운 속도야. 그렇죠?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놀라운 속도이기 결국은 때문에 그게 스탠다드를 만들어 주잖아. 그렇죠. 그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장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붐비는 거를 저는 그렇게 뭐 다른 회사들한테 이걸 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존 오너들이 불편함을 가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회사 차들을 이제 갖고 계신 뭐 루시드든 뭐 현대기아차든 포드든 GM이든 뭐 기존에 400볼트를 쓰는 시스템이야 폭스바겐 같은 경우 호환이 잘 된다지만 루시드 같은 거 꽂아봐야 50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오너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지금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의 이 선 길이라든지 이런 게 테슬라에 옵티마이즈 돼 있어서 실제 써보면 좀 불편함도 있고 테슬라 앱에도 가입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찜찜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쓰기가 근데 이제 어차피 쓰게 되고 이제는 뭐 그걸 이제 잘 조절해서 맞춰 나가겠지. 그렇죠. 정말 근데 현대기아차가 어렵겠어요. 이제 진짜 혼자 남았는데 내가 만일에 현대 CEO라고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다 조인하는데 조인 사실 하기도 어려워. 그렇잖아. 이게 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근데 조인 안 하기도 어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실 이제 국뽕이 취하면은 가장 멋있게 하는 거는 루시드처럼 노하고 나도 그리고 현대가 충격 깔 거야. 깔 거야. 여기 뭐 SK 시그넷과 잘 어떻게 해서 내가 미국에 나도 멋있게 깔게. 아주 멋있게. 이게 제일 멋있는데 현대기아차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 테슬라의 무서운 점이 얘들이 차를 많이 팔기 전부터 깔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회사를 참 이거 무서운 회사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제 원가 절감과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멋진 구석이 있으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이런 새롭게 시도하는 게 그런데 저는 밸류를 많이 주고 싶은 거고 점수를 이걸 스탠다드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한 건가 모르겠어. 근데 그럴 시도를 좀 했었죠 과거에 그렇게까지. 무서워.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앱스토어가 이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서드 파티라든지 다른 데랑 이제 오픈을 하니까 링크도 하고 애플 앱스토어처럼 이걸 필두로 이게 가장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제 좀 밸류업을 하겠죠. 이제 오너들한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앱스토어 같이 여러 앱들을 이제 차 안에 이제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베이스로 충전뿐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촉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주식에 밸류에이션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냥 정말 자동차 회사, 그냥 AI 회사로 보기도 이제는 정말로 이런 거 터지면 정말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서비스의 측면에 있어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짜 그런 욕심 왜 없겠습니까?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래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제 지수 지표를 이용해서 RS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트레이딩 하면은. 그걸 보고 저도 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게 이게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 정말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은 그 하기가 이런 기술적 베이스로 뭐가 어떻게 될지 셀러 나름의 그런 전략이 있다 한들 어떤 대세 상승이라든지 대세 하락에 있어서는 그런 지표들이 잘 맞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술적 베이스를 알게 되면은 이거 좀 맞추기가 테슬라는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 정말 신의 영역이고 제가 알면 이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특히 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 이제는 정말 자동차계 스마트폰화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꾸 현대기아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현대기아차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랑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기아차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거죠. 이건 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좀 얄밉죠. 이것까지 다 예상을 한 거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틱톡 챌린지
차가 너무 도난 사고가 많이 나서 틱톡은 정말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고작 그 짧은 영상을 봐서 차를 훔칠 수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조사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훔친 놈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미국 사정을, 뭐 한국은 다른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더 안전하니까요, 치안이 오버롤리. 근데 미국에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나라지 우리나라는. 그쵸. 근데 미국에다 팔면 미국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주의 8스테이 어터니가, 그러니까 제너럴 어터니들이 야 이거 너무 지금도 도난 사고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셔널 와이즈로 미국 전역에 NHTSA 발로 혹은 이제 중앙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이거 리콜 때려라. 근데 이제 페드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잘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 지금 소송 걸린 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무조건 현대기아차가 합의를 했고 선례가 있고 이건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는 오는데, 페드가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피해를,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남은 아마 4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더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원가 절감도 하고, 그리고 이런 피해 보상이 미국에서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질질 끄는 프로세스가. 왜냐면 뭐 너 제대로 피해 받았냐 5만 가지 이제 제대로 검증하면서 시간이 줄줄줄 가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좀 얄밉게 스마트한 무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예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도 하고 피해 보상 금액도. 차의 명성에는 좀 금이 간 거지. 너무 쉽게 훔쳐지니까. 근데 뭐 고급차에서나 좀 힘들지. 그리고 전기차 좀 이제 어렵겠지. 이게 충전 문제 때문에. 지금 또 그 얘기도 할 때지만 충전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대중적인 내연기관은 미국에서 엄청 잘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 빅3를 제외하고는 뭐 4등? 근데 내연기관 판매량도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상승. 그리고 SUV,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뭐라도 잘 팔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계속 이제 잘 하고 있고 팔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히 뭐 진짜 시장을 테슬라처럼 뭐 개척한다라든지 고급 시장을 엄청나게 뚫어낸다라지 않으면은 뭐 이런 거 피해 적당히 이렇게 합의하고 질질 끌고 이제 작게 만들면서 좀 내연기관 엄청 잘 파니까 돈 잘 벌어요, 미국에서. 아니, 요즘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게 훔칠 수 없지. 이모빌라이저가 들어가죠. 예. 그치. 그렇죠. 예. 아이, 그럼 됐어. 과거에 잘못한 건 그냥 근데 덮어두고. 그, 근데 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뭐. 근데 난 그때 법이 그걸 꼭 넣으라고 안 해놨는데, 왜 다른 차들은 그거를 대비해서 넣었지? 근데 왜 현대기아만 빼놓은 거야? 참, 그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무브라고. 그걸 스마트한 아, 거라고? 아니, 회사는 이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바보라서 넣었냐고. 아씨, 정말. 아니, 이렇게 소송당해서 물어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본 걸 고려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현대기아차가 한 거고,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조짐이 보이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쉽게 훔쳐진다는 거는 좀 명성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점수를 주기가 참 어려운 거죠. 테슬라처럼 뭔가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맛을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게 영국 얘기인데, 애드버타이징 워치더그라고 해서 이제 과대 광고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건데, 현대랑 토요타를 콕 집어서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니네 고속 충전 뻥이다 이거죠. 왜 뻥이냐? 이게 재밌더라고요. 좀 억울하겠어요, 현대기아차가 약간. 그러니까 차는 잘 만들었어요. 350kW 지원이 되죠. 그런 충전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저는 체감형 유튜버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미국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충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350kW가 되고 정말 빨리 고속 충전된다고 하지만 그런 충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데 니네 왜 자꾸 광고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게 얘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뻥은 아니지. 차는 제대로 만들었어. 맞아. 350kW로 돼. 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충전기가 몇 개 없어서 대주도 않는 걸 왜 선전하냐고 그러면은 만든 회사도 억울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억울하다는 건데 근데 좀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리퍼블릭 뻥은 아닌 거지. 내가 잘못 만들었어야 뻥이지. 난 제대로 만들었어. 근데 야, 충전기가 없어갖고 안 되는 거를 뭐 그걸 꼭 내 탓을 하냐고. 근데 소비자 아니잖아. 입장에서는 350도 받고 충전되는 시간도 봤는데 막상 내가 가서 찌르면은 어디 가서 할 데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황당하지.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충전기가 없는 거를 차가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15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 350이 되는데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해당되는 게 뭐냐면 Electrify America가 350을 되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 제가 가보잖아요. 350이 조금 있고 150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차대면 50도 있어요. 이게 세 개를 그치. 그러면서 자기는 6개 깔았다, 뭐 7개 깔았다 그러지만 실제 거기 가보면 350 숫자가 전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350 위주로, 350kW 위주로 깔긴 하는데 이미 깔려진 데 가보면은 350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안 돼. 왜냐면 테슬라 가보면 V3면 다 V3죠. 싹 V3야. 아니 세상에 V3랑 V2를 같이 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 깔면 다 그걸로 깔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죠. 옛날 거에 확장하는 것만 그런데 요즘 가보면 V3면 V3지, V2면 다 V2지. 세상에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도 이게 과대 광고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과다 광고는 아니지. 내 차가 안 돼야 말이지.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겠지. 그렇죠.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종합예술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충전할 데가 별로 없으면 사실상 못한다고 못하는 거지. 에버리지로 on average general 평균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걸 깔았어야 돼. 테슬라 같이.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국에서 유럽 얘기입니다. 옛날엔 유럽 뭐 현대기아차 유럽 얘기 보라고 유럽에서는 잘한다 하는데 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도 이게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내가 쓸 수 있냐 없냐 관점에서 좀 더 이런 관점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테슬라는 거기까지 보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 기술을 떠나서 관점도 좀 부족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CATL제 LFMP, 그러니까 망간을 더 넣어서 에너지 덴시티를 좀 더 올린, 그리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용량도 좀 늘어난 거를 하일랜드에 넣는 게 아니라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산철을 씀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더 늘고 주행거리가 더 늘겠죠. 그럼 경쟁력이 더 있겠죠. 그리고 LFMP도 100% 충전할 확률이 높은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산철 쓰는 배터리는 100% 충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NCA나 90이지. 90을 권장하죠. 권장하지. 그러니까 여행 갈 때만 나도 90 이상 하네. 그러니까 여행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90을 권장하는데 그런 걸 고려했을 시엔 차이가 정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머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나오면은 저런 루머가 진실인지 아닌지 누가 밝히는 사람 없나? 많은 얘기가 오가죠. 근데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이 거의 90%는 맞지. 이 얘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주면은 중국도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수도형이라서. 수도형이니까 소비 시장이 이렇게 딱히 미국 같은 소비 시장이 아직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존재야, 현재. 아니 근데 너무 중국 무서운 얘기만 하니까 뭐 중국이 휩쓴다고 생각하실까 그건 봐. 아닌데 우리가 뭐 이렇게 독주를 한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네. 얘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약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혼자 먹기는 어려워졌어. 혼자 먹기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렇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둘쑤셔서. 안 그러면 중국의 그 넘쳐나는 인력과 자원 이런 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1대1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수출기를 터는 거 아니에요. 자국에서 넘치는 그런 인력들과 이런 리소스를. 근데 정말로 66kWh까지 가면은 경쟁력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지금도 지금 중국제 쓰고도 보조금을 받으니. 참.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 뭐 쓸어버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완전히 꽃놀이패죠. 본인이 열심히 안 만들어도 중국 저렇게 미국에 팔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잖아요. 흡사 애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이게 설마 만드는 신용만 하고 그냥 관리자 입장으로 관리 감독해도 4680 좀 늦게 나와도 뭐 아니 이 회사들만 잘 관리해도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모양새가 지금은 오히려 옛날에는 자기가 만들어서 넣어야지만 좀 제스처가 이게 좀 협상이 되거나 이랬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제가 국뽕을 견제한 거지 뭐 한국 회사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다 쓸어버리는 거는 이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익률도 크게 내기는 이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같이 뛰는 게 있으면은 많이 남기기가 어려워. 그렇죠. 많이 남기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득과 그리고 그 큰 이제 앞으로 커질 배터리 시장을 한국 회사가 많은 걸 차지하면 하면 그 먹거리로 그냥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인 것만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국뽕에 젖어서 엄청난 이득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지. 맞아. 또 적당 포선을 가져가서 적당한 이익 내고 재미나게 그치. 그 레벨로 가면 다 쓸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점점 관리인이 그래도 4680 본인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테슬라의 위치가 상당히 유리하다. 굉장히 좋은 관리자 위치를 가져가고 있고 제가 모델 S의 FS 베타 V11.4.4를 받았고 아버지는 이걸 모델 Y에 받아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쓰고 계시죠. 내가 오늘 이제 집에서 나가갖고 그 코스코 저 끝에 있는 코스코 갔다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갔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몰고 싶어서 몰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까 어디로 구멍이 하도 많아갖고 어디로 내 차를 몰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신호대기 기다리면서 아이씨 그냥 키자 FSD를 켰어. 그랬더니 키기를 너무 잘한 거야. 이제 잠깐 한 대로 갈 뻔했어. 그럼요. 근데 정확하게 가갖고 그럼 내가 이제 FSD를 쓰면서 자세히 봤어. 얘가 정말 얼마나 잘하나. 많이 부드러워졌네. 너는 계속 버전업을 이렇게 한 단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마 못 느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최근에 들어서 온 거지. 전에 엄청 팡팡. 나는 한국에 있다가 FSD를 나는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오토파일럿밖에 안 되니까 그 FSD 해봤자 고속도로 들어가서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정도지 여기 같이 우회전 좌회전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제 써보니까 엄청 부드러워졌네 얘가. 네, 많이 부드러웠죠. 엄청 부드러웠죠. 얘가 그건 전 버전에 비해서도 판을 조금만 올라가도 계속 부드러워지는 건 맞아요. 머뭇거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 네, 머뭇거림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우회전 나가려고 그러면 차를 막 보면서 머뭇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딱 애들 끝이니까 팍 나가더라고. 사람같이 나가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물론 얘가 느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한 바퀴를 돌면서 전혀
딱 하나 내가 좀 더 이 갓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 3차선에서 가운데로 가고 싶어서 한번 그냥 툭 쳐갖고 가운데로 아니, 오는 그러니까 것만 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11.4.3이나 4나 왜 자꾸 어떤 특정 조건에서 꼭 가로 가요? 가로 가면은 옆에 차들이 쭉 서 있잖아. 거기를 타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 거기서 뭐가 튀어나갈까봐 걱정이 그러니까요. 돼갖고 그래서 그리 타려고 그러길래 내가 얼른 탁 쳐버렸지. 그래서 가운데로 갔지. 아니 V11 초기 버전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인정.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드러워지고 이게 결정됐으면은 제대로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거, 운전자의 확신감을 준다라든지, 그건 점점 좋아지는 거 인정.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그리고 그거에서 확실히 좋아졌어. 우회전, 좌회전에서 훨씬 부드러워졌어. 그건 알고 있어요. 전 버전에는 모든 게 다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 버전 업데이트를 보면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조금씩 그런 일 안 했다니까요. 이면으로 주차돼 있는 쪽 그 라인 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되게 싫더라고. 레인 체인지를 사람이 조금 가이드를 버튼 한두 번 누르는 거잖아요. 한번 탁 쳐주니까 얘가 다시는 그냥 안 가더라고. 내 말 딱 듣고 그냥 가운데로 쭉 올 때까지 오더라고. 전 요크 쓰니까 요크에서는 그 버튼 한번 딱 눌러서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가 가이드를 해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오늘 완벽했어. 그거 빼놓고는. 그냥 한 번도. 원래 그래요. 이제 원래 한두 번 그런. 동네에서는 FSD를 안 킬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너무 좋고, 그건 부정하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이제 로보택시에 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점핑을 해야지 로보택시에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즘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 버전업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도대체? 그래서 이제 릴리즈 노트 이렇게 보고 읽어보면은, 일단 뭐 숫자가, 과거 전 버전 릴리즈 노트 대비해서 뭐 숫자가 이제 좀 나아지는 게, 좀 작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핸들링이나 이고 패스에 대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 동네만 다니는 거면은 로보택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저는 제한적인 로보택시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겠어. 제한적인 로보택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도 손댄 게 없거든. 여기 주차장 들어올 때까지 하나도 손댄 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로보택시는 지금도 가능해요. 저도 동의해요. 저기 웨이모나 뭐 크루즈는 정말 전방위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눈높이를 맞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이건 뭐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압도적이에요. 보조 장치로는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어요. 다른 차 절대 못 타요. 다른 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얘기한 뭐 앱스토어부터 해서 지금 이런 환경을 뭐 시작이나 했냐라는 거죠. 그렇지. 스마트폰 같은 작업을 지금 뭐 아직 가려면 거기는 그것도 멀었고, 주행 보조도 멀었고, 충전이면 충전. 그래서 이제 비교는 안 되는데, 이제 더더욱이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멀티플에 있어서 자율주행적인 면은 이제 포기를 못하고 그걸 넣어야 되는데, 서비스를 하기에는 거기가 좀 아쉬워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